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주주총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조, 시민단체까지 주주총회 저지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차단 방역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백신 개발입니다. 백신 개발 언제 가능한지 취재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의 역사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합천 구간의 역사 위치를 놓고 합천군과 거창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자칫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업체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의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업체가 기존의 표준 운송 원가의 임금 분석에서 각 버스 업체의 시급을 계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결정할 임시주주총회가 오늘 열립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조,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주주총회 저지에 나서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우조선 인수의 첫 단추인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노조가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물적 분할로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로, 한국해양조선이 모회사로 분리되면 대우조선도 자회사로 편입돼 하청업체로 전락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단역, 노동, 고용 보장 또한 아무것도 승계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통과가 되고 나면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나 정말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하청으로 전락하는 꼴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이 열리는 오늘까지 농성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을 두 개 회사로 분리하는 계획은 이미 대우조선 인수 방법에 포함되어 있어 주총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 대립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과 함께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또 주주총회가 열릴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부도덕한 법인 분할을 막아낼 것입니다. 노동자의 힘으로, 민주노총의 힘으로, 울산시민의 힘으로. 울산시와 정치권, 시민단체도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주주총회 현장에 경찰이 배치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면서 주총 장소가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오늘 대우조선 하도급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대우조선 현지에서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거제시장과 대우조선 임직원, 피해업체 대표단 등이 참석해 대우조선해양의 공정위 판결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하청업체 피해보상 해결 방안 모색과 하도급법 개정 등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MBC 경남이 연속 보도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차단 방역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백신 개발입니다. 이 백신 개발이 언제 가능할지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발병해 1950년대 후반부터 유럽으로 확산했습니다. 치사율 5%인 구제역과 100%인 돼지열병은 백신이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습니다. 28개 이상의 구조 단백질이 감싸고 있고 강력한 항체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온은 물론 pH 4에서 11 사이 산성과 알칼리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조건에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 때문에 냉동 고기는 물론 햄, 소시지까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가열이 안 되고 들어오는 축산물이 많기 때문에 그 축산물로 인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신 개발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유럽연합에서만 백신 개발에 1,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미국, 중국도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백신 개발에 나서는 것보다 국외 개발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향후 막 5년, 한 10년 이내에는 상용화되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지금 컨소시엄을 형성을 한다든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국내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돼지 농장까지 확산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는 5년여 동안 차단 방역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아 일교차가 다소 줄었는데요. 대신 비가 오는 지역은 아침에 약간 선선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과 진주 모두 24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웃돌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밀양의 아침 최저 기온 16도, 함안은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5도, 양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3도, 산청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남부 내륙철도의 역사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합천 구간의 역사 위치를 놓고 합천군과 거창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갈등으로 이어질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창군과 합천의 인사가 남부 내륙철도 역사 유치를 위한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역사 유치 장소는 예88 고속도로 해인사 나들목. 거창에서도 가깝다 보니 거창군과 해인사의 이해가 일치한 겁니다. 남부 내륙의 균형을 발전을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가 해인사역이라는 것을 알리고 설득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 교록문화유산 또 한국 불교의 삼보사찰의 하나인 여기를 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저희가 봐도. 해인사 측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창군도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해인사역 유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합천군은 합천 구간의 역사 위치 선정에 다른 자치단체는 간섭 행위를 그만두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는 합천군의 역사에 대하여 어느 위치에 선정해야 된다는 등 합천 군민들의 여론을 분열 조장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역사 위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제시한 합천읍 인근의 용주면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인근 군가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한 합천 역사 위치에 대해 최대한 존중한다. 엇갈린 합천 역사 위치,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여기다 경남북의 여러 자치단체들도 역사 유치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열의 끝은 고속철이 아니라 완행열차로, 예산 낭비로, 소모적인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남부 내륙철도의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쯤 역사 위치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진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업체가 기존의 표준 운송원가 임금 분석에서 각 버스업체의 시급을 계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업체는 어제 보고회에서 재정지원금을 최저임금 대상임금과 대상이 되지 않는 임금으로 구분할 수 없어 정확한 시급을 계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진주시와 용역업체가 사실상 표준 운송원가의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최종 보고회를 언론과 시민단체에 비공개하려 해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금요일 함께하는 스포츠 투데이 파워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거포 내야수로 진화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의 노진혁 선수를 만나보시죠. 박성은 리포터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주전 내야수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도 솔직히 좀 성적이 안 나오면서 막 좀 부담감이 진짜 많았어요. 감독님께서 좀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한테 기대하는 거 없으니까 나가서 수비나 하고 와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차츰차츰 되니까 이제 조금 방망이도 좀 좋은 타이밍과 뭐 나와서 지금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또 때려내셨는데 올해는 시즌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홈런 9개를 만들어내셨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단은 뭐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일단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코치님들과 이제 전력 분석이 일단 어떤 거에 저의 스타일에 대해서 항상 뭐 연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또 좋은 타구가 나왔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트레이닝 파트가 진짜 올해 너무 고생이 많아요. 부상자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이 너무 많은데 저도 그중에 좀 잔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지금 페이스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감독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코치님이 이제 감독님이 되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장난은 너무 많이 쳤는데 지금 장난도 잘 못 치고요. 좀 많이 솔직히 좀 어색해요. 지금 아직도 뭐 핸드폰에는 아직도 코치님이라고 저장돼 있긴 한데 조금 어색한 면이 많죠, 솔직히.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나누시나요? 항상 정신 차리고 해라 뭐 이렇게 꾸짖어 주세요. 그냥 눈 더 불나게 켜고 더 달라들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스타일이 조금 좀 프리한 스타일이라 제가. 노진혁에게 NC 다이노스란 어떤 팀인가요? 손시현 선배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제가 나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가슴도 아프고 화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엄마와 딸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항상 좋다가도 안 좋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또 다시 좋았던, 하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좋아서 탈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일단 시즌 초반에는 두 자릿수 홈런 한번 쳐보고 싶다고 했는데 벌써 9개나 쳐서 한 20개를 한번 목표로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 이 부상 선수들이 많지만 팬분들에게 쉽게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 거기서 제가 더 앞장서가지고 박민우 주장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팀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을야구 가겠습니다. 화이팅! 매고장 소식입니다.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호국장령 추모제가 오늘 오전 10시 창녕군 영산면 임진왜란 충혼탑에서 열립니다. 함안군과 창원제일종합병원의 저소득계층 치료비 지원 사업 협약식이 오늘 오후 3시 함안군청에서 진행됩니다. 의령군의 귀농귀촌연구회 프리마켓이 오늘 저녁 7시 의령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2019년 사랑의 합동 결혼식이 오늘 오전 11시 사천시청에서 열립니다. 경남교육청이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 때 외부 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해외 출장 심사 때 심사위원 9명 중 2명은 외부 위원으로 하고,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약과 용역을 포함한 관련 출장은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진주 백악기 세계 최대 공룡의 화석산지 현지 보존 시민 모임이 진주 정촌 공룡 화석산지의 보존 방안과 관련해 이전보다 현지 보존을 하면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자체 분석 결과 이전과 현지 보존 비용 모두 380억 원대로 비슷한데, 현지 보존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전 보존하면 모든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허성곤 김해 시장의 친형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로 47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평소 허 시장의 친형과 알고 지내던 박 씨는 지난 2016년 4월 김해 시장 재선거 때 체육 관련 단체에 돈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같은 해 7월쯤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시장의 친형이 체육단체에 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노래 삼천포 아가씨의 작사가 반야월 선생의 유족이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했으므로 수탁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사천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 선생의 유족은 사천시가 노산공원에 설치한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와 동상에 있는 가사와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해 어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6,7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거제와 고성, 사천해역에 볼락치어 6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볼락은 연구소가 지난 1월 알에서 부화시켜 길이 6cm까지 키운 치어로 연구소 측은 지난 1990년대 이후 바다 오염과 남획 등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볼락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의 다양한 특산품을 판매하는 진주 비주몰이 진주시 청사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 비주몰은 보배로운 귀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진주 실크와 바이오, 공예품, 가공 농산물 등 진주의 특산품을 전시 및 판매합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STX 조선해양의 생산직 근로자 절반인 260여 명이 회생 계획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STX 조선해양 노사는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고용 유지를 위해 통상임금 5% 삭감과 상여금 등의 복지 혜택 중지, 무급휴직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책을 지난해 4월 확약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호대책위원회는 어제 창원시청 앞에서 스타필드 입점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대기업 친화적인 밀실 행정과 재벌 유통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지역 상권은 점차 쇠퇴했는데 거대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가 입점하면 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잃게 된다며 스타필드 입점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에 본사가 있는 HK조선이 러시아 슬라반카 조선소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어선 건조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 투자회사를 다음 달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HK조선은 최소 16척, 최소 3천억 원 규모의 건조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수주한 어선의 기자재 상당수는 국내 조선소에서 제작돼 경남의 조선기자재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